교통사고가 나면 며칠 있다가 담당자한테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죠. 합의금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면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관성 위자료는 15만 원이고 입원을 안 하셔서 휴업선을 못 드리고 통원치료 5번 하셔서 교통비용 4만 원입니다. 총 19만 원 책정되는데 지금 합의하시면 치료 더 받으시라고 향후치료비 50만 원 얹어서 7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 안 하고 치료 더 받으시면 이 향후치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금액을 못 받으세요 라고 해요. 많은 피해자들이 괜히 손해볼 것 같으니까 덥석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금액에 만족하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세 명의 일행이 같은 차에 동승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합의를 하고 보니까 뭐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셋 다 입원도 안 했고 다친 건 별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에요. 이러면 80만 원 받은 사람은 억울하죠. 이렇게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이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받았느냐예요. 이주진단 합의금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이 향후치료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적정하게 향후치료비를 받으려면 내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있죠. 하루 통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엔 하루 평균 통원 치료 비용이 7에서 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일반 정형외과 같은 경우엔 2에서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치료 비용을 염두에 두고 보험사에 대응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인 담당자가 한 달 향후 치료 비용으로 50만 원을 제시했다면요, 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하루 치료 비용이 5만 원이다. 그럼 내가 한 달간 지속적으로 치료받는다고 하면 1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향후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치료 기간도 중요해요. 이것도 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한테 얼마 동안 치료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죠. 필요하면 소견서도 받고요. 이런 소견서는 효력이 있어요. 소견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의 규모를 떠나서 우선 보험사에서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고 후에 2주간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리고 앞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 치료비는 그만큼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의학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장기간 치료를 받았을 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이주진단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본 정도에 얼마나 비례해서 인정을 받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몸도 괜찮고 손해도 딱히 없는데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몸이 아파서 하루만 일을 못해도 손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향후치료비라도 많이 인정받아서 합의금을 받으셔야겠죠. 이렇게 내가 이주진단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편이 있고 손해가 큰 상황이라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합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사고와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구독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